메모장에 메모하는 건 적지 마세요. 예. 제가 아까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메모를 해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또 공부방에 있는 걸 보시면 쉽잖아요. 예. DVD로 제작되어 있는 윈도우 7을 PC에 설치하는 것과 USB 메모리에 있는 윈도우 7을 PC에 설치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빠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 기존에 DVD로 제작되어 있는 윈도우 7을 PC에 설치하는 거는 불편해요. 느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윈도우 7을 이미지 파일이라고 그래요. 이미지 파일이라는 거는 DVD로 제작되어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파일로 제작을 해 놓은 거예요. 이미지 파일을 USB 메모리로 설치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USB 메모리를 가지고 USB 메모리로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설치하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윈도우 설치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은 이미지 파일을 USB 메모리에다 옮겨 놓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작업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USB 메모리를 NTFS 방식으로 포맷을 먼저 하자 하는 거죠. 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거니까는. 자, 그럼 볼게요. 적지 마세요. 그랬는데 막 계속 적어요. 적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화면을 확 내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꼭 적으세요라고 좀 말씀을 하겠지만은, 예. 안 버릴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자, 보시면 윈도우 요거 제 USB 메모리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 이거를 뭐로? NTFS로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볼륨 레이블이라고 있죠. 볼륨. 아까 볼륨이 뭐라 그랬죠?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덩어리 이런거, 이걸 볼륨이라 그래요. 레이블은 이름입니다. 전 여기다가 이정민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제 이름을. 여기도 보시면 제 USB 메모리에다가 이정민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시면 다음에 누가 두고 가더라도 꽂아보면 홍길동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은 여기 다 지워집니다. 다 옮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확인 누르면 포맷이 시작될 거예요. 자, 포맷 중이라고 뜰 거고요. 빠른 포맷이 있고요. 빠른 포맷 아닌 방식도 있는데요. 빠른 포맷으로 하시면 되고요. 빠른 포맷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USB 메모리를 검사했더니 메모리 자체에 불량이 생겼대요. 이런 경우는 빠른 포맷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USB 메모리에 불량이 생기면 그 USB 메모리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면 교체하세요. 제가 판매했던 USB 메모리들은 거기에 홀로그램 붙어 있었잖아요. 소위전자 거. 그러면 소위전자에 가져가시면 그냥 무료로 다 교환해 줍니다. 새거로. 예.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떴죠? 확인됐습니까? 예. 그럼 백신이 한번 쫙 뭐 검사할 거예요. 예. 그럼 이제는 닫으면 되고요.
완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USB 메모리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USB 메모리를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포맷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가서 컴퓨터 아이콘 보이세요? 왼쪽에 컴퓨터, 여기 컴퓨터 있잖아요. 여기 컴퓨터 보이세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그 관리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관리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기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시면 떠요. 이렇게. 그리고 간혹 포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USB 메모리를 꽂아놓고 무슨 작업을 걸어놓고 나면은요, 포맷을 할 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포맷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맷을 하잖아요. 여기서 포맷을 하면 100이면 100 다 돼요. 이게 볼륨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500기가인데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200기가, 100기가 뭐 이렇게 나머지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얘를 볼륨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확 지워지는 겁니다. 그냥 100기가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볼륨 삭제하면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다 지워진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C 드라이브에 가서 뭐 하면 돼요? 볼륨 확장하면 어떻게 돼? 하나로 착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할 일이 아니야. 이거 연습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있는 USB 메모리에 가서 여기서 포맷을 하면 전혀 이상 없이 포맷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포맷을 하면 전혀 이상 없이 된다 이거죠. 위에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목록 중에서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포맷 하셔도 되고요. 예. NT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NT는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서버용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이게 NTFS라는 방식입니다. 예, 이 방식은 기존에 우리가 FAT, 이거는 뭐냐면 파일 allocation 테이블이라 그래서요, 파일의 위치를 파일이나 폴더 위치를 기억시켜 놓은 방식이에요. 우리가 내 컴퓨터에 딱 들어가면 어느 파일, 무슨 폴더 쭉 가나다서는 보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FAT 방식이, FAT라고 하는 게 그 뜻이고, 이게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16비트 방식이냐 또 32비트 방식이냐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FAT가 처음 나올 때는 그냥 FAT라고 불렀고, FAT 32 방식이 새로 나왔던 거고요.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느리다라는 거예요. 느리다.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느리고, 문 작업하는 것도 느리고, 설치하는 것도. 그래서 NT 방식에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NTFS를 쓰니까는 빨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윈도우 7서부터는 무조건 NTFS로 포맷이 되어 있어야만 돌아가요. 하드 디스크는. USB 메모리 같은 경우도 NTFS로 작업이 되어 있으면 편한데, 단점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스마트 기기 있죠. 스마트 기기랑 호환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 NTFS 포맷된 걸 꽂으면은 스마트폰이 인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하죠? OTG라고 하나요?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 있죠? USB 메모리 끝에. 그거로 호환을 써놓으신 분들은 NTFS로 포맷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USB 메모리는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다 빠릅니다. 자, 이제 했으니까는 실제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7
윈도우 7 이미지 파일을 USB 메모리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프로그램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그냥 설치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는. 자, 인터넷 실행하셔서요. 인터넷 실행하셨죠?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잠깐만요. 여기 있나 찾아볼게요. 분장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프로그램 자료실에서요. 61번 61번이 뭐냐면 요거예요. 윈도우 7 USB 부팅 프로그램 제작 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우리말 버전이 있어요. 우리말 버전, 영문 버전이 있고 우리말 버전이 있는데 우리말 버전을 할까요? 밑에 있는 거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설치하세요. 실행하세요. 얘를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61번 자료예요. 어렵지는 않으실 테니까는.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넥스트, 인스톨. 금방 끝나요, 얘는. (61번) 자료 가시면은 다운로드 1번, 다운로드 2번 있죠? 다운로드 2번이 우리말 버전이고 다운로드 1번은 영문 버전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거는 금방 설치가 돼요. 다운로드 2번 걸 쓰나요? 네, 다운로드 2번 거를 쓰시면 우리말 버전으로 설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 쓰시면 돼요. 실행하면 되나요? 예. 여기 보시면 61 프로그램 중에 두 개가 있는데 다운로드 1번은 영문 버전이고 다운로드 2번은 이거 우리말 버전이라 그랬죠? 네, 우리말 버전으로 설치하세요. 그래서 우리말 버전이니까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얘를 선택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 그러면 거기에서 뭐 다음 뭐 넥스트 누르고 뭐 인스톨 누르고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뚜커니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도구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면 끝나요. 이건 해 놓으셔야 얘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셨어요? 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ISO 파일이라고 됐죠? ISO가 뭐냐면 DVD나 CD에 있는 거를 통으로 하나를 파일로 제작한 거, 이걸 이미지 파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D 드라이브 가보시면 D 드라이브 저는 지금 E 드라이브에다 넘겨놨는데 여러분들은 D 드라이브에 있을 거예요. E 드라이브에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윈도우즈 폴더 있어요? 예.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윈도우즈 7 얼티밋 하고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예, 걔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다른 거를 설치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가 4기가 짜리라 얼티밋 버전을 설치를 못하고요. 저는 또 다른 거를 설치해 볼 겁니다. 자, 요렇게. 예? 윈8도 있고요. 여기 윈도우 8도 있고 종류별로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윈도우즈가 윈도우 8.1 32비트 64비트 이건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64비트 32비트 따로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윈도우 10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데 윈도우 10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얘는 이거는
체험판이에요. 체험판. 이거는 필요 없어요. 선생님 C에 윈도우가 이게 있는데 얘인가요? C에 있는 건 아니죠? C,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 있을 거예요. C에도 없는데. 얼티밋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4.3기가인데 전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만 따로 갖고 있는 걸 갖고 할 거예요. 예, 이것도 안 들어갈 것 같다. 폼이. 자,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USB 메모리를 선택할 거고요. 이때 여러분 USB 메모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복사 시작만 누르시면은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찾아보기 들어가서 내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즈 얼티밋 버전 다음 USB 윤상숙님 거 복사 시작.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단 포맷을 먼저 한번 해요. 근데 이 포맷은 NTFS로 지정을 아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포맷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해서 포맷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포맷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옮겨야죠. 옮기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아까 해보시면은. 예. 그리고요, 여러분 컴퓨터 E 드라이브에 여러분 E 드라이브에 지금 백업이라는 폴더가 있나 보세요. 백업. 이 백업이라는 폴더 안에 파일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번에서 이 백업 폴더를 지운 건지. 선생님 이렇게 되면 얘를 그냥 예. 이걸 가지고 여기 있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얘를 이제 실행하셔가지고. 네,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 얼티밋 버전. 네, 얼티밋. 그리고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쓰는 USB 메모리.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사 시작 누르면 화면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저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좀 걸리니까 기다려보세요. 세 개가 있으면 되는데 없는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어디다 누가 다 지워 먹었는지. 이 자리 왜? 아, 그건 USB 메모리가 문제지. 여기서 하시면 돼. 선생님, 여기 잘 되는데요. 안 되면 뭐가? 뭐 안 되시는 분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옷 다 떨어졌어. 가시게? 네, 가야 돼요. 그래요. 네. 네, 상관없어요. 4개 있으면 상관없는데 윈도우즈 들어있고. 응? 정품 인증하는 거. 예. 그거 선생님이 몇 번 그거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니까 그래서 사용자 권한 없다고. 예. 그래서 그 사용자 권한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만약 실행할 때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 되죠. 예. 이거 백업 파일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빼고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뭐 있나. 4개 있으면 됐어요. 시간이 한 20분 걸리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다음 기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면 백업 폴더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백업 폴더에 파일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제가. 이제 파업이야, 파업. 그러다 돈 오세요. 지우지 말라고 딱. 실패해가지고 광고를 해. 뭐 한번 고생해봐야지 뭐. 백업 파일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컴퓨터가 새로 작업이 안 돼 있으면
누가 고생을 하는지. 자, 지금 장치 만들기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있는데요. 잠깐 좀 멈춰놓고 저는, 자, 여기 보시면은 ISO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ISO 파일을 가지고 아까 부팅 파일, 부팅 이미지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USB로요. 예. 여기 보시면 이미지 파일인데, 이미지 파일이 ISO로 되어 있거든요. ISO. 이미지 파일을 USB 메모리에 설치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 놓고 그걸 갖고 설치한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댁에 ISO 파일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USB 메모리 꽂아 보시면은요, USB 메모리 꽂아 보시면, 자, 제 거를 한번 꽂아 볼게요. 자, 꽂았고 나면 보세요. 공간이 남아있죠. 이렇게요. 네.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한번 꽂아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이게 USB 메모리에다 지금 작업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을 전 이렇게 써놨어요. 윈도우 7 얼티밋 버전 서비스 팩 제로 16기가짜리다 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이름을 길게 써놓은 겁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여기 부트서부터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다른 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똑같은 거로 한번 보여드려 편하지 뭐. 자, 보세요. 이거예요. 32기가짜리에다가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공간을 가서 보시면 요거예요. 요것이 윈도우 설치가 된 데이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데이터 폴더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폴더나 데이터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공간이 아까 이만큼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 남은 공간을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뭐 포토샵도 여기다 이제 뭐 하레한글도 넣어놓고 뭐도 넣어놓고 이제 여기다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제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담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둘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공간 남아있죠? 분명히요. 그러면 여기 공간 남아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 공간을, 여기 있는 공간을, 이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여러분 쓰시면 돼요. 그런 작업을 제가 해놓는 겁니다. 예, 여기 공간 남아있는 거는 버리지 마시고, 남아있으니까는 대신에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파일을 보관하지 마시고요. 폴더를 꼭 하나 만드세요. 새 폴더를 하나 눌러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관하세요. 여기다 괜히 겉에다가 꺼내놓고 작업해 놓으시면은 이게 윈도우에서 부팅되는 프로그램들 폴더인데 이게 중에 뭐 하나 손상을 입으면 꽝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넣어놓지 말고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작업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 필요할 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라고 공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 남는 공간에다가 아까 우리 여기 윈도우즈 폴더 있었잖아요. 그 중에 윈도우 8, 윈도우 7 이런 거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공간이 굉장히 커요. 8.5기가 이렇게 8기가짜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복사를 해서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다 옮겨 놓으세요. 근데 뭐 굳이 가져갈 필요 없지.
요 윈도우 10은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 윈도우 8도 우리 윈도우 8 안 쓰잖아요. 잘 윈도우 8 잘 쓰세요? 안 쓰잖아요. 예. 대신에 요거는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윈도우 8.1이 요거는 쓸 수 있는데 32비트 64비트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윈도우 8이 불편해서 윈도우 7로 다운그레이드 쓰시는 입장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는 윈도우 8을 쓸 거야. 그러면 요거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 놓으세요. 윈도우 8 32비트형 따로 64비트 따로 이렇게. 예. 근데 여긴 제품 번호가 인식되는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는요 자동으로 인증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를 설치하고 하면 자동 인증이 되는 건데 얘는 자동 인증되는 게 아니라 제품 번호를 물어봐요. 제품 번호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여기 프로그램 자료 실행하시면 학생들이라면 공짜 지금 프로그램 자료 초기에 나와 있는 거 이겁니다. 여기 윈도우 포함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드림스파크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학생이라는 걸 인증받으면 돼요. 그럼 윈도우 8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제품 번호를 공짜로 줘요. 윈도우 8.1 아까 있었죠? 보여드렸던 거에 이거 그거예요. 인증받는 방법은요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이다 고등학교는 그러지 않아. 대학은 그걸 주더라고. 전자우편 있잖아요. 뭐뭐골뱅이 대학.kr 이거 그 도메인을 주거든요. 전자우편 주소를 대학에서 주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인증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회원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너 학생이니? 라고 인증을 시킬 때 그 대학 홈페이지 대학 주소가 들어있는 전자우편을 입력하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링크 인증하는 링크를 눌러주면은 너는 이 대학 학생 맞구나 아니면 졸업했어도 졸업생이 맞구나 하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면 가능해요. 졸업한 지 30년 됐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죠. 그건 대학에서 인증을 해줄 수 있으면 저도 방송통신대학교 졸업한 지 뭐 십몇 년? 2000년에 공부했었으니까 됐죠? 그렇죠. 아직 돼 있거든요. 예전에 80년대 졸업한 학교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가 있냐면은요 재학증명서 있죠. 고등학생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그러면 그 재학증명서를 이 기관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람은 이 학생 맞구나 하고 인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쓸 수가 있어요. 예. 이 안에 보면은 학생용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주로 개발용 프로그램들입니다. 개발을 하려면 일단 윈도우가 돌아가야 되니까 윈도우도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고요. 예. 제품 같은 경우 자세히 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거 여기 윈도우 엠베드 8.1 있죠? 이것도 공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한 500만원씩 합니다. 이거를 살려면 이게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주로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개발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건 없습니다. 개발자용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윈도우를 준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애도 그거 갖고 쓰기도 했었어요. 한동안은. 여기 또 뭐 이런 거 SQL 서버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줄 수 있으니까요.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SO 파일을 만들려면은요, 이 ISO 파일을 지금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쓴 거잖아요. ISO 파일을 만들려면은 먼저 윈도우 DVD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저기 뒤에도 창고에서 꺼낸 거 있었잖아요. 그런 ISO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컴퓨터에서 집어넣고 나서 네로라는 프로그램,
네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얘를 작업을 하면은 거기 있는 것이 빠져나와요. 하나의 파일로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윈도우도 없는데 가정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S 파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는. 그리고 인터넷상에 여러분들이 뭐 무료로 또는 뭐 야매로 인터넷 다운로드 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다 IS 파일로만 돌아다녀요. 윈도우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윈도우 7을 받았는데 8.1을 받으려면 다시 아까 같이 USB 메모리에 또 있어야 되겠죠. 또 넣고 또 넣고 예. 아니면 지금 7 받았는데 7 설치했잖아요. 얘를 지우고 8로 깔으시려면은 그 USB 메모리를 집어넣고 포맷하고 8로 다시 작업하면 되겠죠. 한 메모리에는 하나 또 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USB 메모리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7, 하나는 8,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하드디스크도 파티션이 하나면 윈도우 하나만 까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파티션 3개였죠? C, D하고 밑에 긴 거 하나, 그 3개니까 하나는 뭐 윈도우 7, 하나는 윈도우 8, 하나는 윈도우 10 하고 따로따로 설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로따로 설치하는 거는 정품을 갖고 있다는 전제고, 우리 윈도우 10은 업그레이드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업그레이드는 그냥 윈도우 7짜리에다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도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가 게임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했다가 다시 다운그레이드 하더라고요. 불편하다고. 왜 불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잘 안 써봤는데, 특히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엣지가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없어지고 엣지가 생겼어요. 엣지가 빠르긴 좋은데 호환성이 아직은 떨어지고, 엣지 안 쓰려면 윈도우 익스플로러 써야 되고,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요거 NTFS 방식으로 포맷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작업한 것이 이미지 파일을 USB 메모리에 설치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USB 메모리로 윈도우 7을 설치해야죠. 설치하려면 아까 보셨던 여기 지금 윈도우 7이 이제 깔려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켤 때 이거로 켜야 돼. 얘로. 부팅을 네, 부팅을 이거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치하고자 하는 PC의 부팅 순서를 USB 메모리, 그러니까 1순위가 되도록 지정해야 돼요. 보통 컴퓨터는 키자마자 DVD가 돌아요. DVD 안에 윈도우가 없네, 그러면 C가 돌아요. C 안에 윈도우가 있네 하고 C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USB 메모리에 지금 윈도우가 깔려있, 이걸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얘가 인식이 순위가 우선순위가 더디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평생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자마자 얘가 딱 작동이 되려면 시모스에서 부팅 순서를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컴퓨터마다 약간 달라요. 매번 부팅 순서를 변경하려면 귀찮잖아요. 이 강의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켜놓고 F11번을 누르면 뭐로 부팅할래 묻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삼성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나는 이거로 부팅할래 하고 지정할 수 있으면 편한데, 그렇게 부팅할 때 우선순위를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편한데 없으면 어떻게 된다? 시모스를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시모스를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 작업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시간상 지금 짧아요.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지금 작업을 안 해놨어요. 이 컴퓨터도 윈도우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윈도우 잘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도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는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좀 세밀하게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윈도우를 설치한다 그러면 기존의 하드디스크 내용이 지워진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에 D 드라이브 말고 C 드라이브. 기존에 C만 지워지는데 D는 안 돼.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의 내용이 지워진다. D 드라이브는 안 건드니까는.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시 설치해야 된다. 다 지워진다 그랬으니까. 데이터도 지워지고 프로그램도 지워지고 다 지워지니까 이제 아래 한글, 포토샵 뭐 다 다시 깔아야 돼요. 그게 문제지. 그게 힘든 거야. 벅차지 않아요? 이러려면? 죽어나죠. 매번 할 때마다. 예. 그럼 이 편법을 좀 써보자. 이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윈도우를 설치한다.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업데이트를 한다.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모두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윈도우 깔고 아래 한글 뭐 포토샵 뭐 백신도 깔고 뭐도 깔고 다 깔아 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백업한다. 윈도우형 백업이 아니에요. 예. 어떤 백업한다? 고스트로 백업한다. 고스트로. 고스트라는 건 뭐냐면요, 노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노턴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턴 고스트가 있어요. 예, 노턴 고스트로 백업을 해요. 백업한다는 말은 다른 드라이브에 이미지 파일로 보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강의실 컴퓨터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이 드라이브에 백업이라는 폴더에다 만들어 넣어놨는데 막 지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차후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백업된 고스트 이미지를 복원하면 돼요. 우리 3개월 썼잖아요. 3개월 컴퓨터 쓰고 나니까 컴퓨터가 엉망됐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이브에 있는 그 고스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백업된 거를 가지고 복원하면 된다 이거지. 복원하는데 20분 30분이면 끝나거든요. 우리 윈도우 설치하는 거는 매번 설치할 때마다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지 파일로 고스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복원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전혀 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한 15분?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놓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작업을 다음 시간에 더 세밀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데, 그래서 제가 USB 메모리를 2개를 준비하세요 라고 했던 거야. 왜냐면 고스트로 부팅하는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아까 설치한 거는 윈도우 설치용 파일이었고, 하나는 다른 USB 메모리에다가, 얘는 용량이 작아도 돼요. 얘는 용량이 작아도 돼. 여기다가 고스트 이미지로 고스트로 부팅할 수 있게끔 하는, 얘가 부팅이 돼야 되거든. 먼저 얘로 부팅을 시켜가지고 이 부팅된 걸 가지고 고스트를 실행해서 이미지 파일을 백업을 하고, 이제 잘 쓰다가 컴퓨터가 이제 비실비실 맛이 갔어. 그럼 다시 얘를 집어넣고 부팅해가지고 고스트를 실행해가지고 다시 복원하면 이상 없이 착 돌아간다 이거. 그렇게 사용하려고. 어느 시점으로 이게
어느 시점으로 하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말하는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점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아예 새 작업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설치, 뭐하고 매번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상태로 딱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기존에 그 중간에 있었던 작업 내용 같은 거. 그런 데이터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백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다 넣어놓자, 이거 D 드라이브.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잖아요. 저장하는 거는 C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 문서는 C 드라이브니까 여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D 드라이브에 저장하자. 아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었으니까 C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고 엑셀, 한글 이런 게 돌아가는 거고 D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자 이거지.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디다 저장해요? 다 여기 C 드라이브에서 저장하잖아요. 내 문서 여기다 저장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저장은 여기다 해요.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하죠. D 드라이브로 다 잘라내기 위해서 옮겨 놓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또 내 사진에 가서 사진 내가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또 잘라내기 위해서 또 다 D 드라이브에도 내 사진 폴더가 있으니까. 내 비디오 폴더도 있어요. D 드라이브에 다 만들어 놨단 말이야. 똑같이. 그래갖고 다 옮겨 놓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있는 게 지워지면 최소 한 달 거는 지워지는 거지. 한 달 것만 지워지게끔 한 거지 뭐. 근데 바이러스가 걸려도요, C 드라이브는 다 살아있어요. C 드라이브 다 살아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그거 있죠. 뭐더라? 무슨 바이러스인가? 압축시켜갖고 사람 괴롭히는 거 있어요. 내 데이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따로 보관해놔. 패스워드 걸어가지고. 그게 뭔데? 이름이?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제 USB 메모리에요. 이상한 폴더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상한 폴더가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열어봤더니 랜섬웨어 이거 랜섬웨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하나도 안 보이고 컴퓨터도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자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자격증 접수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얘가 하나의 폴더로 싹 바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패스워드 걸려서 안 열려요. 그럼 그거를 열려면 어떻게 되냐, 화면에 떠요. 계좌번호 알려주고 일로 입금하라 그래요. 입금을 하면 거기서 풀어주는데 또 먹튀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못 믿는 거죠. 불안스러워서. 요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요 컴퓨터 버려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육생 한 분이 그 컴퓨터에 랜섬웨어가 걸렸다고 화면에 뜬 것 같아요. 컴퓨터 아무것도 안 움직여 하고 전화가 왔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왔는데 랜섬웨어라고 떴더라고. 근데 거기 경고가 뭔지 아세요? 이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 다 걸려 들어가요. 얘가 감염되면 옆 사람 것도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다른 컴퓨터는 안 켰죠? 했더니 다 켰대. 그 컴퓨터는 어때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상이 생겼어요. 이상이 없어요 하는데 그 사이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럼 끄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도 데이터를 보관한 다른 컴퓨터가 하나 있었나봐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대요 거기에는. 걔는 안 켰대요. 그래서 그건 제발 인터넷에서 뽑으세요. 감염된 컴퓨터는 다 손을 뽑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작업을 했던 그런 일도 있어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가 랜섬웨어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이제. 예.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패스워드를 못 풀어요. 패스워드가 뭐 패스워드 1, 2, 3, 4 이런 거 같아요?
복잡하다니까. 꽝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랜섬웨어를 뭐 예방하는 무슨 뭐 기능이 있다고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 아까 그 알약이 자동으로 그걸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218페이지) 보면은요, 윈도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CMOS라고 하는 거, CMOS 셋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CMOS 셋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팅 순서를 변경해야 돼요. 아주 오래된 모델 같으면 플로피가 1순위야. 요즘 플로피 없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VD나 CD가 1순위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순위가 USB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면 다시 1순위를 바꿔야죠. CMOS의 순서를 하드로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USB로 해놓으시면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USB를 꽂거든요. 그 파워를 켜요. 그럼 제일 먼저 얘부터 인식한다 그랬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윈도우 안 깔려 있잖아요. 그 부팅이 안 돼요. 그 컴퓨터가 멈춰 있어요. 백날 껐다 켜봤자 멈춰 있어요. 안 나와요, 화면이.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컴퓨터가 안 켜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컴퓨터를 교체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어떤가요? 다른 데도 똑같이 꽂아보고 킬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안 켜져요, 안 켜져요. 그 와서 봤어요. 연락받고. 그래서 얘를 빼고 다시 켰더니 켜지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켰냐 이거야, 저보고. 이게 말까 하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빼고 키세요. 제가 실수해 놓은 거죠. CMOS 순서를 안 바꿔 놓은 거잖아, 원래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 보면은 CMO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바이오스 정보를 저장해두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CMOS라는 곳이에요. 예. 그 바이오스는 뭐냐 또 이거잖아.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메모 정리를 한번 해보면, CMOS는 BIOS의 정보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이거죠? 비휘발성 메모리인데, 이거는 롬이에요. 롬이죠, 롬. 근데 무슨 롬일까? 롬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마스크 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괜히 또 종류별로 나열하면 불편하니까, 하여튼 비휘발성이니까 내용이 안 지워진다는 거죠. 네, 내용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 BIOS는 뭐냐면은요, BIOS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베이직, 이렇게 스펠이 틀렸다. 베이직, 기본적인 입출력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즉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윈도우가 작동되기 전에 이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지, 메인보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메모리가 몇 기가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켜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바이오스예요. 그럼 바이오스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어디 들어있다? 그런 정보가 CMOS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 CMOS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면 얘가 OK가 해야 윈도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깨졌으니까 안 켜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윈도우는 평생 불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이수석 씨한테 가가지고 미랄 시스템에 가서 고쳐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보를 얘는 비활성 메모리니까 전원을 빼도 안 지워져요. 대신에 그 안에 또 뭐냐면 달력도 돌아가고 시간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달력,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배터리가. 그 배터리는 수명이 5년이에요. 배터리가 이제 다 되면은, 껐다 키게 되면은, 뭐, 날짜 새로 입력하라는 동, 뭐가 에러가 났다는 동, 제일 밑에 뭐가 뜨거든요. 그 배터리만 500원 주고 교체하면 되니까, 예. 자, 오른쪽에 지금, 예, 시모스가 잘못됐다는 가정하에, 예, F2번 키를 누른다 그랬어요. F2번 키. F2번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F5번 키를 누르면, 디폴트 값으로 되돌린다라고 써 있는데, 화면에 맞은 약간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교재 나와 있는 이 시모스 이 내용은요, 신형이에요, 신형.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이렇게 창이 안 떠요. 이렇게 창이 안 뜨고, 글자로만 뜹니다, 글자로. 마우스도 인식 안 되니까 키보드로만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정도라면, 이거는 그래픽으로 뜨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 가능한데, 여기 보면 뭐 부팅에 관한 메시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인도 있고, 뭐도 있고. 비록 영어지만, 읽어보실만 할 거예요. 지금 책에 보니까 222페이지에 부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부트. 그럼 부트에 가면은 부팅 뭐 페이보리트에서 우선순위 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보면 1번이 하드디스크, 2번이 DVD 이렇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1번이 DVD고 2번이 하든지. 그럼 USB 메모리 이제 꼭 켜야 돼요. 시모스가 작동되고 나서 USB를 꽂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를 꽂은 상태에서 시모스를 돌리면은 F2번 키나 딜리트 키. 삼성전자는 F2번 키고요. 삼성전자는 F2번 키고, 대부분 컴퓨터는 다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컴퓨터 켜지자마자 딜리트를 탕탕탕탕탕 누르면 시모스 화면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부팅에 가서 우선순위를 USB 메모리로 바꿔 놓으시고 나서 F10번 누르고 저장하는 거니까 F10번은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껐다 키면은 USB 메모리로 부팅을 딱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윈도우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져 있으니까 윈도우 설치창이 쫙 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에다 할 거냐, 뭐 D에다 할 거냐, 뭐 윈도우 7 32비트로 할 거냐, 64비트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뜰 테니까는 그럼 거기다 지정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쫙 작업이 되는 겁니다. 금방 할 거예요. 설치하는데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USB 메모리에 있는 게 쫙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되고 나면 얘가 또 껐다 켜질 때도 있어요. 스스로 껐다 켜져요. 근데 스스로 껐다 켜지면 뭐합니까? 또 USB 메모리를 부팅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껐다 켜질 때는 딜리트 키 눌러서 부팅 순서를 다시 C로 바꿔야 돼.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껐다 켜져요. 껐다 켜지면 C로 부팅을 해야 되거든. 근데 C로 부팅을 못 하잖아. USB로 부팅되어 있으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부팅 순서를 또 좀 바꿔줘야지. 중간에 화면이 껐다 켜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껐다 켜질 때 USB 메모리를 빼시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 또 꾹꾹 키면 꽝 되잖아요. 이렇게. 자, 오른쪽에 223페이지 보시면 부팅 순서 변경하기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변경하시면 되는 거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226페이지 보세요. 윈도우 7이냐 8이냐 XP는 요즘 안 쓰니까 윈도우 10이냐 그런데, 윈도우 8이 아무래도 빨라요. 윈도우 8이 빨리 움직이고요. 윈도우 8은 2기가만 돼도, 메모리가 2기가만 돼도 64비트가 돌아가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윈도우 8이 깔려있는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용산에서 또는 뭐 대리점에서 삼성이나 이런 LG 제품을 사면은요, 대부분 메모리는 4기가예요. 그런 4기가 꽂혀있는 메모리가 있는 컴퓨터는요, 그냥 윈도우 8로 쓰시는 거예요. 걔를 윈도우 7로 바꾸려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주셔야 돼요. 8기가로. 선생님 거는 지금 3기가라 그랬잖아요. 아까요. 3기가니까 윈도우 8 쓰면 64비트 쓰면 좋죠.
8.1이라는 거는요 8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는 8에서는 8.1이 업그레이드가 무료로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는 그 8.1은요 제품 번호가 인식이 안 돼요. 정품 인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예, 그냥 있는 제품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제품에는 우리가 LG나 삼성은 프로그램, 기계를 사면 프로그램도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는 용량이 크다 그러면 메모리 용량이 크면 윈도우 7 64비트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윈도우 7이 8보다 무거워요. 무겁다란 말은 우리 집 성능이 좀 안 좋아 컴퓨터가. 그러면 윈도우 7보다는 8이 좋다는 뜻이고, 우리 집 컴퓨터는 뭐 좋아, 성능이 좋으니까 상관없어, 메모리도 8기가야, 그러면 윈도우 뭐 아무거나 깔아도 되고. 예. 최신 운영체제가 좋긴 좋다고 하지만은 윈도우 10이 좋아요. 분명히 잘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저는 금융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금융 업무 하려니까는 윈도우 10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깔려있고 엣지라는 것도 깔려있는데 엣지상에서는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거기서 요즘은 크롬 있죠.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크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크롬을 실행해가지고 크롬을 인터넷 익스플로러화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만 하나 설치해 놓으면 돼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활용 시간에 따로 배우겠지만은 그런 건 뭐 전혀 걱정 없어도 됩니다. 예.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강 신청하고 결제하고 이런 것이 크롬이나 이런 브라우저에서는 설치가 안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돌아요. 그리고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뭐 윈도우 8이나 10이나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32비트냐 64비트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만약에 8기가다, 당연히 그럼 64비트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3.5기가, 이 책엔 3.25기가라고 되어 있는데 10진수로 3.5기가고 2진수로 3.25기가 정도 돌아가니까는 나머지 아깝잖아요. 솔직히 못 쓰는 게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30비트 쓰시면 안 되고 3기가 쓰면 되지 뭐. 3기가 30비트 쓸 거라면.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그런 말 나와 있어요. 부팅을 하는데 멀티부팅이라는 말이 나와요. 멀티부팅이라는 거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멀티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7, D 드라이브 윈도우 8, E 드라이브 윈도우 10 그래서 윈도우를 3개를 깔아놓고 딱 컴퓨터를 키면 어느 거로 부팅할 거예요? 물어요. 30초 동안. 그럼 내가 막 클릭하면 되잖아. 선택하면. 나 윈도우 8로 할래, 윈도우 7로 할래 선택하면 그렇게 운영체제가 뜨거든요. 그러려면 윈도우를 여러 개 깔아놔야 되겠지. 네. 그것도 좀 불편하기도 해. 저야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하니까 윈도우 7, 8, 뭐 10 다 깔아놓고 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하나만 깔아놓고 쓰면. 나눠가지고 했으면은 그걸 나눠가지고 운영할 적에 거기다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게 따로 좀 더 깔아놔야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 세 개를 다 따로따로 깔아야 되는데 파티션이 하나면 C 드라이브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까는 거예요. 근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두 개가 있어. 그럼 두 개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윈도우 7이 깔려 있는데 C에 윈도우 8을 꽂아가지고 설치하겠다 이거야. 근데 C에다 깔면 어떻게 돼? 7이 지워지면서 깔리는 거고 8에다 깔면 7 깔려 있고 8 따로 까는 거죠. 그렇게 따로따로 까는 거예요. 저는 집에 7, XP도 깔았었는데 XP는 지워버렸고요. 7, 8, 10, 그 다음에 리눅스도 두 가지 버전으로 5개 깔려 있어요. 운영체제가. 그럼 5군데 네. 나눠서 파티션. 네, 파티션이 5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파티션을 5개 나누려면 정신이 없어서 저는 가상 윈도우로 돌리고 있고요. 그냥 자체 윈도우 해상에는 윈도우 7만 돌아가는데 윈도우 7 안에서 가상 윈도우라는 걸 불러와요. 그럼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우분투 리눅스를 작동시키겠다 그러면 리눅스 우분투가 돌고 윈도우 8을 쓰겠다 그러면 윈도우 8도 돌아가고 가상으로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불편하더라고. 좀 더딘 것도 있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걱정 없이 돼요. 자, 234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여러 개 파티션을 나눠서 각각 설치하는 방법, 뭐 윈도우 7, 8, XP 멀티 설치라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각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단 말이야. 윈도우 하나만 깔아놓고 쓰는 게 편하지. 그 다음에 윈도우 설치하는 창에는 이렇게 떠요. 238페이지서부터 보면 윈도우 설치하는 창이 뜨거든요. 이 창을 여러분이 좀 책을 통해서 보시면서 윈도우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을 테고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하면 되니까는. 그 다음에 사실은 윈도우 삼성이나 LG 컴퓨터들은 다 정품을 쓰는 거지만 조립 제품은 정품 잘 안 쓰거든요. 흔히 말해서 야매 버전을 쓰잖아요. 근데 야매 버전을 쓰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야매인지 정품인지를 테스트하거든. 그 컴퓨터 프롬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 프롬이 돌리고 나면 귀하의 컴퓨터는 정품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뭐하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떠요. 귀하의 운영체제는 정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밑에 탁 떠요. 기분이 좀 나쁘죠. 예, 그런 창 떠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떠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품화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또 인터넷을 많이 돌아다녀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작동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특성이 있어요. 그냥은 작동이 안 돼요. 그때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그거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라 그러면 돼요. 그냥 설치하면, 더블 클릭하면 그냥 설치잖아요.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설치가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품 인증 다 돌아갑니다. 인터넷상에 돌아가는. 사실은 여기도 있어요. 이미 설치됐는데 한번 더 하세요. 인증하는 거예요. 뭐 인증 프로그램은 용량이 작으니까. 여기에 여기 있네요. 47번 윈도우 7 정품화를 인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실행해 갖고 인증하면 됩니다. 인증하면 다 돌아가요. 요즘은요, 야매로 만드는 사람들이 실력들이 좋아서 전혀 이상 없이 잘 돌아가게 잘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쓰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고요. 영 안 되면 뭐 방법 없죠. 윈도우 사야지 뭐.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윈도우를 설치해 볼 거예요. 윈도우를 설치해 볼 거고요. 안 되면 가상으로라도 한번 제가 설치해 볼 거니까는요. 그 다음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시면 돼요. 네, 그럼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는. 근데 주의하실 점 뭐냐면,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 작업하면 어려우니까는, 자, 뭐라 그랬어요? 윈도우를 설치하면 내용이 다 지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내용이 지워진다 그랬잖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르면 그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덱에서 지워져도 되게끔 데이터를 옮겨 놓으셔야 돼. D 드라이브에 옮겨 놓으시던 뭐 다른 외장하드 옮겨 놓으시던 옮겨 놓으셔야 돼. 그럼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래 한글이니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있으니까는 그런 건 뭐 제가 제공해 드리면 되니까는 이거 쓰시면 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만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실 거라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시고 저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메모리가 1기가 2기가 꽂혀 있잖아요. 그럼 1기가를 빼서 그 자리에다 2기가만 꽂으면 4기가 되잖아요. 그럼 윈도우 7 돌아가니까 64비트. 아니면 메모리를 뭐 4기가 꽂혀서 더 늘리셔가지고 하시면 더 좋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그걸 미리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제가 프롬 깔아드리든지 할 테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 컴퓨터를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메모리만 빼서 가져가시면 제가 어디까지 인식되는지 모르잖아요. 메모리를 꽂아보고 인식이 되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거든요. 다 인식이 되는지를. 어차피 윈도우 32비트 깔려 있으니까 뭐 3.5기가만 인식이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는 8기가라고 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식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왜냐면 조립 제품들은 상관이 없는데 브랜드 제품들은 그 맥시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알아요. 미러를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윈도우 8을 여기다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게 가능한지 좀 보시고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고, 거기 꽂혀있던 중고 메모리는 거기다 그냥 헐값에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1기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원 받을래나? 1,000원 줄래나 몰라. 2기가나 2,000원 3,000원 줄지. 살려면 몇만 원인데 파는 건 똥값이에요. 그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